안녕하세요, 강일고 학생 여러분. 우리 오늘 드디어 마지막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어요. 1학기에. 오늘 배울 내용은 그리 많이 어려운 내용 아니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해요. 되도록이면 5분 내에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서 배우고 있는 게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었죠. 원소의 주기적 성질 중에 원자 반지름이 있었고, 그리고 이온화 에너지가 있었어요.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유효 획전화를 배우기 위해서 가리움 효과도 배웠었고요. 그래서 원자 반지름 배웠고 이온화 에너지 배웠는데, 이온화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경향성은 원자 반지름하고 같이 가는 거고, 원자 반지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약간 예외적인 부분들은 오비탈의 전자 배치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정보를 주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에 관해서도 배웠어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로부터 우리는 그 원소의 족에 관한 정보,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원자과 전자의 개수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죠. 오늘 배울 내용은 전기음성도인데, 전기음성도의 정의를 보면 원자가 전자를 공유하면서 결합할 때 원자마다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가 다른데, 이런 힘의 크기를 상대적 수치로 나타낸 것을 전기음성도라고 한다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전기음성도는 공유결합, 그러니까 전자쌍을 공유할 때, 두 원자가 전자쌍을 공유할 때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18쪽에 관해서는 전기음성도가 있지 않고요. 생각을 해보면 전자쌍을 공유할 때 전자를 끌어당기는 정도가 전기음성도인데, 전자를 끌어당기는 건 결국엔 원자 핵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자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크면 클수록, 다시 말해서 원자 반지름이 작으면 작을수록 전자를 끌어당기는 우리 집 식기세척기가 다 됐대요. 미안, 들리나?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세면 셀수록 전기음성도가 큰데, 원자 반지름이 작으면 작을수록 핵과 전자 사이 인력이 크고, 그래서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도 원자 반지름이 작으면 작을수록 힘의 크기가 세요. 주기율표에서 보면 원자 반지름 오른쪽으로 갈수록,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졌었죠. 그리고 주기 껍질이 작을수록 작아졌어. 그래서 가장 큰 전기 음성도를 가지는 게 플로우린이에요. 그래서 폴링이라는 사람이 플로우린의 전기 음성도를 4.0이라고 상대적으로 기준을 잡고, 이거는 상대적인 값이에요. 그래서 단위가 없어요. 기준을 4.0으로 잡고 얘보다 얼마나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들이 약한지에 관해서 실험을 통해서,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숫자를 결정해 두었어요. 전기 음성도를 보시면 우리 특징적인 것이, 수소가 전기 음성도가 2.1이에요. 보이시나? 여기 2.1이에요. 웬만한 애들하고 만만치 않아요. 여기 막 리튬이나 나트륨 이런 애들은 1.0, 0.9 막 이러는데, 수소가 2.1이나 가진다는 건 얘가 전자를 무지하게 잘 끌어당기는 수준이라는 거죠. 붕소보다도 커요. 탄소랑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탄소랑 있을 때 전자를 탄소한테 아예 뺏겨버리지 않고 공유하죠. 이렇게 전기 음성도가 큰 애들이 주로 비금속이고, 전기 음성도가 작은 애들, 즉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약한 애들이 금속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만 특징적인 걸 잡아보면, 폴링의 전기 음성도가 4.0이라고 했죠. 우리 전기 음성도 값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런 거 정도는 알아두면 좀 편리하거든요. 여기가 잘 보이나? 이렇게 하면 보이나? 네. 얘가 4.0, 얘가 3.5, 3.0, 2.5. 2주기에서는 전기 음성도가 0.5씩 작아져요. 이런 것도 하나 알아두면 좀 편리해요. 자, 그리고 수소의 전기 음성도가 2.1인 거, 그런 정도. 그래서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세면 셀수록 전기 음성도가 크므로, 전기 음성도 역시 원자 반지름이 작으면 작을수록 큽니다. 이온화 에너지도 그랬었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살짝 해보면, 우리가 이미 했어요.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2족은 알칼리 토금속, 그 다음에 17족 할로겐 원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을 해봅시다. 알칼리 금속이건 알칼리 토금속이건 금속이 반응을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금속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어떤 물질이 반응을 하는 것은 18족,
18쪽 그 원자과 전자가 8개가 되기 위해서 반응을 해요. 항상 그 8개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리튬이나 나트륨 혹은 칼슘이나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런 아이들은 전자를 하나에서 2개 정도 잃어버리면 18쪽에 전자 배치가 되니까 전자를 잃기 쉬운 애들이고요. 그래서 금속은 다 전자를 잃기 쉬워요. 원자과 전자가 하나 아니면 2개니까 전이금속 포함해서. 그 다음에 비금속 애들은 전자를 하나에서 얘는 하나만 얻으면 되고 얘는 2개 얻으면 되고 이렇죠. 그래서 전자를 하나에서 2개 얻으면 18쪽 전자 배치가 되니까 얘네들은 전자를 하나에서 2개를 하나 혹은 2개를 얻고 싶어 하죠. 그래서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라는 말은 금속이 전자를 잘 잃어버린다라는 말이고 이게 핵심이에요. 비금속이 반응성이 크다라는 말은 비금속이 전자를 잘 뺏어 온다라는 얘기예요. 금속으로서의 반응성을 줄여서 금속성이라고 하고 비금속의 반응성을 줄여서 비금속성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금속성이 크다는 말은 금속으로서의 반응성이 크다는 말이니까 전자를 반응을 잘한다는 말이니까 반응성이 크다는 건 전자를 잘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튬에서 나트륨 밑으로 내려갈수록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약해지죠. 왜냐하면 사이즈가 커지니까. 항상 기본은 사이즈예요. 원자 반지름이 커지니까 원자핵 사이의 인력이 작아지니까 전자를 잘 잃어버리니까 반응성이 큰 거죠. 반대로 비금속 할로겐 원소들은 그건 여기 또 이렇게 있는데 할로겐 원소들은 전자를 잘 얻어오는 게 반응이에요. 전자를 잘 얻어와야 18쪽이 되잖아요. 그래서 할로겐 애들은 전자를 하나를 잘 얻어오는 게 반응성이 큰 거니까 전자를 잘 뺏어오려면 전자와 핵 사이 인력이 커야 되니까 원자 반지름이 작은 플루오린이 가장 반응성이 크죠. 네, 그렇게 따져볼 수 있어요. 비금속성도 그렇게 따질 수 있는 거죠. 비금속성이라는 건 비금속으로서의 반응성이니까 비금속으로서의 반응성은 전자를 잘 뺏을수록 큰 거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사이즈가 작아지니까 반응성이 크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어요. 이거는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원자 반지름이 전체적인 경향성을 결정해 주니까 주기율표에서 원자 반지름의 경향성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을 생각을 해서 원자 전기 음성도 이온화 에너지 다 따져볼 수 있는 거죠. 이온화 에너지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죠. 사이즈가 줄어드니까 인력이 커지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겠죠. 전기 음성도 역시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져요. 그래서 전기 음성도도 커져요. 18쪽에서는 전기 음성도는 아예 없고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는 18쪽에서 아마도 가장 큰 값을 가지겠죠. 왜냐하면 전자를 절대 잃어버리고 싶어 하지 않을 테니까 18쪽은 완벽하니까 한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원소의 주기적 성질 중에 전기 음성도는 좀 쉬운 편이죠. 수업 시간에 우리 활동을 하면서 더 숙지를 하고 더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는 거 누가 가르쳐 주는 거 듣지 말고 따져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여러분 훨씬 더 머릿속에 이해도 잘 되고 기억도 잘 남을 거라고 믿어요. 5분 만에 끝낼라 했는데 또 사족이 길어졌네요. 미안해요. 수업 시간에 봅시다. 안녕.